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아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영아 학생 인사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정말 되게 특이해. 정말 반갑나 보네요, 진짜. 네.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네. 저의 이 인사에 약간 경쟁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지지 않으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하나생명과 삼성생명입니다. 보험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네. 우리 혹시 황보미 아나운서 계산 첫인상이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두 기업 다 굉장히 친숙한 회사예요. 그렇군요. 왜 혹시? 제가 네.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역시나. 보험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꿀팁이에요. 네, 이게 특정 회사의 모든 상품이 다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그 회사별로 대표 주력 상품이 있거든요. 야. 그 상품들을 좀 골라서 하는 게 좀 야. 보험을 선택하는 요령이 되지 않나. 이런 팁을 줄 수 있는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영원 학생은 어떤가요? 예, 뭐 일단 삼성은 명불허전 삼성이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63 빌딩도 있고 아우, 또 종로 맞아. 쪽에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하나 있지요. 빌딩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송을 하면서 점점 하나 쪽에 친근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SNS 중독자예요. 그쵸. 네, 하루에 대부분을 SNS를 하면서 보내는데요. 이 SNS를 보다 보면은 그 SNS를 굉장히 이제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네. 그쵸. 인디 뮤지션들이랑 바로 네. 이 보험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보험업계군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변 네. 친구들이 보험업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굉장히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어우, 알겠습니다. 자, 홍쌤 보험업계 현황이 어떤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그다음에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눠서 시장을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업계는 이제 생명보험 예. 업종이 될 거고요. 업계 순위는 삼성생명 1등이고요. 그다음에 한화, 그리고 교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빅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동양이라든가 또 네. 농협 얘네들이 이제 4등을 두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신보험 관련된 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전 세계 한 8위 정도 굉장히 좀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원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확실히 학생들이 아직 자기가 직접 비교해서 보험을 드는 편은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험회사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하나 대 삼성 그런 모기업의 대결이 아니었나 좀 아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이번 구도가 주의 굉장히 주제는 좋은데요? 보험인데요.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지금 점점 친구들이 찍는 게 늘어가요. 느는 것 같아요. 늘어가죠, 진짜. 좀더 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도 잘해줬어요. 처음에 이랬는데. 입사 원서를 넣었다고 가정하고 둘 다 최종 합격이 되셨으면 어디에 취업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생명보험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일반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가 다른 반도체나 다른 분야 때문에 좀 더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참 그래서 잘 지금 보일 텐데. 생각으로는 하나와 삼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마 삼성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 하나 야구팬 굉장히 좋아하고 아, 네. 하나 말이 하나라고 하죠. 그렇다면 가야죠. 하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도 하나 그룹과 그룹 간 그룹 봤을 때 네. 하나 그룹이 삼성보다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네. 사실 보험 회사라는 게 이번엔 삼성 라이온즈 팬이면은 삼성생명을 갖겠네요. 그래요. 이제 안정적인 하나 웃을 수 부분을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하나가 제 미래를 봤을 때도 삼성보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하나생명에 갈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하나생명이 그 보험 분야에서 최초 기업이라고 들었고 최초인 만큼 보험의 지금 최초. 맞나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생명에 가고 싶어요. 아, 저는 삼성생명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어떤 이유가 생명사에 대한 있을까요?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왜냐하면 생명은 삼성이라는 게 소중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모기업 이미지를 보고 이 친구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 좀 더 크게 아우 깜찍했어요. 방금.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뭔가 하나생명을 좀 더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 가면은 맨날 이렇게 높은 옥상 빌딩. 하나라고 써있는 건물이 좀 더 친숙해서 아무래도 네, 무슨 실내에서 양사를 피고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삼성보다 하나생명을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네.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결과는 확실히 차이가 좀 납니다. 삼성생명 대 하나생명, 삼성생명 18표와 하나생명 12표로 삼성이 좀 더 우세한데요. 표수는 좀 적지만 그래도 뭐 한화가 그 생명보험계라는 거를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 뭐 불꽃놀이라든지 아니면 또 작게는 야구 이런 것도 관계 있어서 꽤 많은 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기대돼. 아, 어우, 저 기대돼. 오늘은 굉장히 좀 센치해지네요. 왜요? 아, 좀 몇 년 전에 사랑했던 여성분이 한 분 생각이 나서 아, 그래요? 그분한테 되게 든든한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네네. 정말로 그분은 저를 보험으로 생각하셨더라고요. 백수의 노트! 네. 슬픈 일이네요. 먼저 하나생명. 네. 하나생명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죠. 네, 바로 63빌딩입니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상징적인 그렇죠. 곳입니까? 그럼요. 옛날에 이제 그 학교 처음에 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약간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 놀릴 때 그렇죠.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가봤냐? 있어요. 남산타워 가봤냐? 네. 63빌딩 가봤냐? 가봤냐? 네, 그리고 아기 공룡 둘리 1화 오프닝에도 네. 심지어 이제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제 저 멀리 63빌딩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세요? 예. 그렇죠. 네, 둘리 세대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도 아닌 척은 못 하잖아요. 저 아닌 척 지금 한 건데. 네. 안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그 63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홍쌤, 그 하나생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사이기도 하죠.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가 예전에 대한생명이라고 우리가 더 많이 아마 기억하고 계신 대한생명이죠. 어르신들도 계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946년도에 이제 대한생명보험회사가 설립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69년도에 신동아그룹으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85년도에 아까 이야기한 또 63빌딩을 준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99년도에 근데 부실금융기관으로 뽑혀서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국영생명보험사로 이제 전환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에 하나그룹이 이제 편입이 되고 12년도에 지금 이제 사명을 예전에 대한생명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좀 회사를 좀 하나 쪽에서 운영을 한 다음에 12년도에 하나생명보험으로 이제 사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을 보면은 한 17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13년도에 매출이 한 10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10조라니.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하나 그룹 내에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그룹의 모토에는 1952년도에 세워졌던 한국화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가 화약, 뭐 지금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그룹 토탈 매출이 약 한 50조 정도, 근데 올해가 65조 정도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저유가 때문에 이제 하나 케미칼 쪽, 그러니까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중이 좀 줄어들고 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현재 좀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룹의 또 한쪽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보험 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파트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간 자기개발 서적 제목 같네요. 어떤 거요? 아파도
괜찮아. 아프니까 정신이 납니까? 약간 좀 후속작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네.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좀 약간 이런 예전에는 나이가 있거나 네, 질병이 있으면 좀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하나생명에서 업계 최초로 네, 이제 유병, 병 있으신 분, 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보험을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착한 보험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보험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많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보험을 들어준다고 이제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홍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이제 생명보험 업종에서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관련 상품 판매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간편 심사 보험 다시 말해 네. 그 과거에는 뭐 병을 앓았거나 나이가 네. 좀 많으신 분들이 이 병원에 그 보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가셨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좀 상관없이 좀 가입의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상품들을 보면 네? 기존에 한 10가지에서 3개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인수 기준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물론 좀 리스크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판매가 매출이 좀 증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 여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삼성생명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남시대. 강남시대. 네, 강남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화하면 63빌딩이 떠오르는 것처럼 삼성 하면은 이제 네.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 이제 태평로에 있던 그런 이제 사옥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근데 먼저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승승장구하다가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서초로 이렇게 떠났어요. 이전을 했죠. 네, 이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도 강남 서초로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이 사실 금융하면은 을지로나 여의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남시대를 연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 삼성생명 안팎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건 3세 경영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 시대로 넘어오게 돼서는 좀 실리적인 노선을 띠다 보니까 네. 삼성을 대표했던 그 사옥도 지금 부영에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좀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 57년도에 동방생명보험으로 이제 설립이 돼요. 그다음 63년도에 삼성그룹에 이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2금융권 최초로 2006년도에 토탈 자산 100조를 이제 넘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퇴 시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 적립금 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보험회사고요. 작년 매출이 2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조 1천 정도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보험.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또 이제 손해보험 쪽에는 삼성화재가 같이 있어서 보험업계를 삼성그룹 전체적으로도 전자산업 다음으로 굉장히 큰 볼륨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역시 업계 1위답네요. 근데 최근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명보험 업계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자살을 재사망에서 이제 포함하는 특약을 가입자와 체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파악된 미지급이 무려 14개 생명보험 회사에서 한 2,400억이 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삼성생명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요. CSR 활동,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보험업계가 좀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장이고 또 보험 상품들이 물론 차별화돼 있지만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꼭 어떤 기업의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보험 설계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그 소통이라든가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또 이제 좀 어두운 면이 좀 드러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단어 아까 그 한화의 그 약간 서정적이었던 그런 한 줄 카피보다 네. 이번에는 약간 포스 있는 말로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거죠? 삼성생명은 네. 월드 클래스. 와. 월드 클래스.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드 클래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요. 이게 좀 이름이 어려워요.
DJSI라고 이게 DJ 이름이 아니라 이 음악 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우 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보고 읽어야 돼요. 이런 거는 못 외워요. 네. 또요. 네, 거기서 이제 국내 보험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 최고 등급 이름이 월드래요. 월드. 네, 월드 클래스로 이제 평가가 됐고요. 와. 또 하나는 네? 생명사 중에서 최초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와, 좋네요. 국내 시장이 그 포화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점점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생명 기업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뭐 삼성생명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보험사 회사이고 그 양이라든가 자산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국 법인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올 1분기에 났던 적자 규모가 그 작년에 1년 동안 있었던 적자 규모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반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이 이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약 25%만 보험이 지금 가입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좀 높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면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제 미주권이나 구주권에 있는 아주 큰 글로벌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네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현재와 전략을 잘 구사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그 일반적인 그 회사 내의 그 업무 분위기 저는 약간 권위적이고 압박적인 분위기 좀 싫어하는데 요즘 많이들 다들 그런 분위기를 탈취한다고 하긴 했으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많이 제가 느끼는 아직 보수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노년 인구층은 늘어나고 젊은 인구층은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돈을 지급해 줄 일은 늘어나고 그리고 새로 신규 발자를 받는 일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나중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거는 아주 같은 데 보면은 취업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네요. 네. 그에 반해서 가격은 되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다 어떤 수익 구조로 그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그렇죠. 보면은 계속 믿고 따지지도 않는다. 네, 가격은 싸지고. 절대 보지는 않을 그런 구조인가요? 근데 하나는 또 뭐 그렇게 보는 게 있는지 어떻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일단 생명보험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 노년층은 늘어나고 또 출산율은 저조화되고. 근데 또 광고만 봐도 이제 점점 가격도 계속 가격 경쟁에서 내려가고 있고 점점 조건도 아까 앞에 나온 얘기처럼 조건도 간단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은 비록 뭐 좀 가입자들이 많아져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가 좀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인구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고객들이 나의 노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뭐 이걸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거 저축 상품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나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우리 자양분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보험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좀 긍정적 부분들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이 아까 영환 학생이 말한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그 반대급부로 이 보험회사의 그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저금리 때문에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 운용, 그러니까 보험이 판매도 하지만 본인들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된다 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시장 여건들에 맞춰서 더 큰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네, 있을까요? 요거의 꼬리 질문으로서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이용자들의 가입비나 그런 걸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수익 구조가? 주수익은 이제 당연히 그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금융업이기 때문에 본인 자산을 잘 투자하고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너무 예대마진에만 의존한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커머셜 뱅크적인 느낌 외적으로도 인베스터 뱅커, 그러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금융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보험회사 걱정은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네, 이제 또 흔히 삼성은 워낙 삼성 갓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쵸? 또 하나가 이제 연마다 불꽃 축제 이런 것도 하고 또 광고 같은 데 보면 뭐 우리는 불꽃이다 하고 하나 야구 팬 그거 하나 야구팀 광고도 있고 되게 야구 광고를 보고 있으면은 오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청년을 위한 기업인 것 같고 이런 팬이라 그런 거 대학생들한테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어쨌든 하나에 대한 인식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예. 이런 외부적인 인식에 반해 실제로 기업 내 이미지는 어떤지, 이미지가 아니라 업무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는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냉철하네. 그러니까 뭐 하나 그룹만의 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일반적인 대기업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불꽃 축제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룹의 모태가 이제 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연결돼서 그룹의 이미지를 줬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좀 총수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CSR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자들은 너무 그런 데만 좀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룹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CSR 활동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그룹 홈페이지 역할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업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이미지를 줘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거기에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전에서 치열하게 비즈니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임원 면접관들은 네. 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느껴질 수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 주력해서 면접장에 가는 게 더 좋을 거다. 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니까 어떤 회사 들어가는지보다 상사가 누가 걸리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요. 같은 회사를 다녀도 상사에 따라서 분위기 다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상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모든 회사가 굉장히 발전할 텐데.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수형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은 얘네한테 한 잔씩 이렇게 얘네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얘네한테 이제 어떤 걸 사라고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얼마를 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를 벌까요? 이 보험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 금융권이 좀 연봉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저도 조사해보니까 16년 한 사원급 평균이 네. 양사가 동등하게 한 3,900 정도 네, 네, 나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방송 보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이제 대졸공채로 보험사에 입사하는 루트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로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네네. 하는 대학생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맞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대졸공채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큰 보험회사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보험사에서 설계 업무를 해서 진짜 B2C 세일즈라는 건 솔직히 그다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급이 좀 없을 때도 많고 그야말로 실적에만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물론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할 문제이고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키맨 관리를 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보험 상부를 좀 판매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라든가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이 너무 힘든데 어디라도 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 적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쉽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의 그런 설계자 직군에 대졸공채 신입사원들이 도전하는 건 그다지 그렇게 좀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 두 분야가 헷갈렸거든요. 네. 되게 대졸공채여도 여기로 가는 줄 알고 무조건 여긴 줄 알고 그게 다르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다른 거였군요.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대졸공채는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의 연봉 수준으로 이제 네. 페이를 받게 되는데
있는데 이제 설계사 직군에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정말 뭐 연방 몇 억을 받는 그런 설계사들도 많잖아요. 네. 또 반면 또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그쵸. 설계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선택을 좀 여러분들 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백수영 친구분께 비싼 밥 얻어먹을 수는 있겠네요. 아, 네네. 아주 비싼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원 학생 궁금한 것도 있나요? 네, 그러면은 대졸공채 기준으로 이런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 SSAT가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한화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인적성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그룹은 예전 방송 때도 얘기하면 했을 텐데 인적성 시험을 안 보는 좀 특수한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바로 그냥 면접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금융권 면접 같은 경우에선 제일 중요한 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험 판매 루트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험 상품의 특징도 다원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물 경제 동향의 흐름,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상품과 금융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PT 면접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이외에도 두 기업에 관한 한간의 소문, 카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그쵸. 네, 보험은 대졸공채와 다른 영업용 채용이 있다. 카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제 학생들 보면 근데 좋은 기회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험 설계 직군과 관련된 현장 영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내가 우리 시쳇말로 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고객들을 좀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미나 같은 거 열어가지고 또 이제 고객들도 모집하고 또 이게 관계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키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키맨들이 또 이제 고객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영업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영업 직군들을 도전할 때도 일정 부분의 활용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또 그걸 진행한 다음에 대졸공채로 여러분들 영업관리 직군으로 입사하게 되면 우리 흔히 뭐 보험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연령대가 높은 설계사분들과 협업, 관리, 리더십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반대 사이드에서 그런 업무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이런 관리자적인 업무도 남들보다 충실히 잘 이행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논리 설득 구조가 좋죠. 그러니까 징검다리로는 아주 좀 쓸만한 이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이 약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이제 설계사 쪽으로 먼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의 경력을 좀 쌓아야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다들 알거든요. 그 임원분들이 보험 설계직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다음에 이걸 오래 하는 친구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근데도 아주 몇 달 정도면 너무 짧을 것 같고요. 한 1년 이상은 해야겠죠.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턴의 기회들도 많으니까 대졸공채 나는 삼성생명에 대졸공채로 보험사 입사하려 한다. 그러면은 인턴이라든가 짧게 직장 체험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요. 보험 설계사로 만약에 B2C 영업을 한다는 건 그거는 징검다리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번 승부를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실패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 영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과거 경험을 좀 잘 활용해서 타 산업의 영업 직군에 대한 도전하는 자양분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제가 질문하면서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삼성생명은 올데이 면접을 진행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면접 보는 거 말하는 거죠. 하루 종일 본다고요, 면접을? 합숙으로 볼 때도 있고요. 합숙으로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가면은 뭐 영어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 같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동영상 본 다음에 그 역사 관련된 다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집단 토론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 설계하고 관련된 PT 면접 과제를 단체 과제로 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잠도 못 자고 밤새 그거 과제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임원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음에 이건 안 하나요? 그거 할 시간이 없죠. 저 참으세요. 네. 죄송해요. 자, 이거 진짜 제일 잘하거든요, 제가. 참으세요. 많이 하세요. 제가 이거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 여학생인데 그 합숙 명석 같은 데 가는데 편한 복장으로 오라고 해요. 네. 근데 뭐 여학생인데 진짜 뭣도 모르고 무슨 레깅스 같은 걸 입고 가려고 아이고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뭐 가서 이렇게 게임한다기보다 빨리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금융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저는 이 방송하기 전에 알아가면서 삼성도 원래 삼성이지만 한화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을 보고 그런 기업 이미지를 느끼면서 되게 이런 기업 정말 좋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 한화 쪽으로 많이 옮겨갔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 홍쌤께서 하신 말씀이 네.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그 이미지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좀 뭔가 쿡 하고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꼭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이제 기업을 볼 때 꼭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말고 실제 현황이나 실적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해 봐야겠다. 좀 이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원 학생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운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그거 네, 같이 열심히 체력부터 하고. 기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 백수영은요? 저는 이제 계속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좀 매력적으로 와닿아요. 계속 이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는 잘 안 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이제 인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우리 홍쌤의 신의 한 수 꿀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이 성공하면 이제 월급을 받게 되고 보험 상품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좀 귀찮아할 때도 있고 그러다 이제 어떤 보험을 내가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받을 때는 받는데 막상 내가 지원금 받을 때는 잘 안 나오더라.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향후 내가 입사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라는 식의 여러분들 전략을 좀 투영시킬 수 있는 자소서 작성과 면접 대응 기법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